진로 진학에 대한 정보를 또 상담의 컨설팅을 통해서 좋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학교의 대학별로 한양대, 그다음에 청주교대 또는 교원대 등등의 지방의 각 대학이 있습니다만은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자세하고 좋게 하셔가지고 학교 현황들은 이제 자세히 얘기를 들었고요. 이제 오늘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학생들 학생 관리와 또 교원 관리, 그다음에 교과 과정에 관한 이야기, 그다음에 우리가 그 자유학 기제나 고교학점제 이런 것을 대비해서 현재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될 것인가 이걸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교장님께 전반적인 상황을 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학교 학생들 관리하고 또 그 진학 진로에 관한 문제, 또 교원 관리에 관한 문제, 또 현재 학교의 시설에 관한 문제, 이런 모든 거를 이 소주제 상관없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저는 우리 앞으로 한 5년 최근 내에 있을 그 공동교육 과정에 관한 이야기는 좀 제일 뒤로 미뤄봤으면 좋겠어요. 미루고 당장 학교의 현황과 관련된 것들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그 공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단위학교별로 공립고등학교들도 단위학교별로 처해져 있는 현황에 따라서 각자의 이 요구사항들이 많이 틀렸습니다. 특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사립고등학교는 아마 이 사립고등학교가 처해져 있는 현실과 거기에 대한 대안 또는 도교육청이나 국가가 지원해 주거나 관심 가져줄 것에 관심 가져주기를 바라는 사안들이 좀 틀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선생님도 괜찮고요, 또 학부모님들도 괜찮고 자유롭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하시죠.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고 싶은 게, 저는 집에 있던 엄마다 보니까 그냥 두서없이 그다음에 그렇게 PPT 같은 자료도 제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런 간담회 자리가 있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되게 많이 화가 났었어요. 저희 세고가 빠진 것에 대해서. 근데 제가 이렇게 그 과정을 겪다 보니까 여기 오신 분들 정말 진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감사를 드리냐면요. 이제 다시 앉을게요. 왜 이렇게 감사를 드리냐면, 저는 학교 엄마로서, 그러니까 아이의 엄마로서 저희 학교, 그 다음에 제천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정책을 맡아 하시는 분들이 저희 제천에 이런 사업을 꾸려갈 아무런 의지나 그런 생각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포기했습니다. 저희 제천 교육을 포기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희 제천은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은 중학교 때부터 되게 혼란이 생겨요. 여기 지금 중학교 이제 학부형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는 엄마들은 초등학교 때는 학교 활동하는 게 선택이지만요. 중학교 되면은 필수 과정이에요. 그래서 엄마들이 2달 전쯤에 학교 총회를 했는데요. 엄마들이 몽땅 다 학교로 달려와요. 왜냐하면 저희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를 어디 가냐부터 시작해서 입시 경쟁이 시작되거든요. 눈치 작전이 중학교 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데는 학교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엄마들이 와서 2달 전에 총회를 할 때 엄마들이 오셔가지고 반대표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관문이에요. 저한테 전화 왔었어요. 어떻게 하면 반대표 될 수 있냐고요. 어떻게 하면 가위바위보에서 이길 수 있냐고요. 그렇게 해서 눈치 작전이 시작됩니다. 저희 엄마들요 정말 치열하게 생활을 해요.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해갖고 이제 저희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저희 제천은 이런 얘기까지 말씀드려야 하나 싶었는데, 저희 학교 중학교 애들이 한 300점 만점에 점수가 7점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295점 이상 되는 친구들은 외부로 나가요, 무조건. 이 외부로 나가고 290점대 친구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고 갈까, 제고 갈까, 세고 갈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선택을 해서 이렇게 분산이 되죠. 그래서 저희 제천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저 지난 금요일 날 전화 한 통 받았습니다. 무슨 전화를 받았냐면, 제고 다니던 고등학교 1학년 친구가 성적이 자기 생각보다 안 나오니까 상업고등학교를 전학을 갔어요. 갔는데 이제 고2 1학기 시험을 봤는데 상고에서는 대학을 제대로 못 간다는 거죠. 그걸 이제 아는 거예요. 왜? 고3 때 국영수 과목이 없습니다. 아예 대학을 갈 때 많은 걸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멘붕이 와갖고 저희 학교 저하고 교장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세고로 전학이 될 수 있냐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 친구 그 집 지금 통비 박산 됐습니다. 저희 그러고 뿐만 아니라 저도 저희 큰아이 3, 4년 전에 별로 잘하지도 못하는 친구 외부를 뺐었습니다. 다른 학교에 보냈는데 가니까 앞뜨거한 거예요. 어머 너무 잘하는 애들 너무 많아요. 다시 데리고 왔어요. 한 학기 만에. 한 학기 만에 데려왔는데 그쪽 학교에서 말씀드릴게요. 영양여고였는데 그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4, 50년 교육에 문닫고 있는 교장 선생님이 전화를 오겠다니까 학생부에다가 학교 부정문으로 써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 방법밖에는 전학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학교 부정문으로 해서 저희 전학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사히 뭐 대학은 어떻게 해서 보냈는데요. 저희 지금 제천의 엄마들이 혼란 그 자체예요. 지금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저 사실 간담회 하기 전에 한 보름은 잠을 자다 깨다 하고요. 저 어제 애기 아빠 앞에서 4-5시간 브리핑 연습했습니다. 지금 5분, 10분 단위로 연습을 해갖고 왔어요. 제가 왜 이렇게 흥분을 하냐면요. 정말 너무 감사해서요. 제가 저희 교감 선생님이 이 세종시 공동교육과정이 자료를 보고요. 저 정말 울 뻔했어요. 이렇게 좋은 교육과정이 있는데 여지껏 왜 안 했어요? 저희 제천엔 왜 이 혜택을 안 주시나요? 저 이거 보면서 제가 제일 많이 놀랬던 게 뭐였냐면요. 이 공동교육과정에 뭐가 있었냐면요. 인문 소양에 관련된 것도 있었고요. 국제와 관련된 것도 있었고요. 예술, 체육, 미술, 음악, 공연, 그 다음에 과학, 수학, 컴퓨터, 그 다음에 솔직히 얘기해서 공부 잘하는 애들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이렇지 않은 친구들에 위한 진로 직업, 그 다음에 다문화 학생을 위한 개설 과목, 그 다음에 특성화고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었어요. 이렇게 좋은 거 세종시에서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17년대부터. 몰랐습니다. 이제는 모르는 게 미덕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저 너무너무 흥분해가지고 이거 보고 난다면 저희 제천에 이거 꼭 들여와 주세요. 정말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거 엄마들이 몰라서 그렇죠. 알게만 하면 저희 엄마들이 원하던 겁니다. 저희 엄마들이 저희 아이들 건강하게, 그 다음에 우리 애들 너무 불쌍하잖아요. 뭐 초고령화 사회에서 얘들이 어른을 3명씩 4명씩 등에 지고 살게 생겼잖아요. 우리 이 아이들 공부에서만은, 이 교육에서만은 편안하게 올라갔으면 정말 좋겠어요. 정말 좋겠는데 아이들한테 있는 집을 다 씌워놓고 얘네들도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 이거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요. 이거를 들여와 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쉬운 점이 저희 제천 아시다시피 일반고 딸랑 4개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3개 학교에서만 이런 간담회를 하시고 저희를 소외시켰는지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물론 이제 아까 왜 그랬는지는 이제 다 들어서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진심이셨다면 이번에 진짜 이거 하실 때 캠퍼스의 공동 과정이든 뭐든 제천에서 어떤 정책을 하실 때 저희 세고 빼뜨리지 마시고요. 저희 세고 지금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세고 지금 그냥 얻어진 거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정말 노력하셨고요. 진짜 하나하나 제가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아까 중복이 될 테니까 그거 그냥 얻어진 거 아니고요. 엄마들 그냥 선택한 거 아닙니다. 세고 그냥 선택한 거 아니고요.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90 이상 제천 관내에 한 7, 80명에서 100, 뭐 잘하면 100명까지 나옵니다. 아이들이. 근데 그 친구들 중에 저희 세명고등학교 한 10명밖에 못 받습니다. 10명 받아서요. 저희 인서울 30명 이상 보냅니다.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엄마들 바보 아니에요. 지금 그 실적이 4년, 5년 누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믿고 3명고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필요 없고요. 저는 일단 이런 교육과정 이런 걸 들여오신다는 그 자체에 저는 정말 열렬히 환영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세고 꼭 빼뜨리지 마시고 넣어달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 지금 지금 저와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 자체에 좀 리폼을 다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너무 감사한데 이 중에 이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거 딱 3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저희 세고 빠뜨리면 안 된다는 거 하고요. 2번째는 이거 추진할 때 장기적으로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까지 저희는 열렬히 찬성합니다. 근데 더불어서 단기적으로 저희 제천 평준화 좀 어떻게 같이 머리 싸매고 연구해보면 안 될까요? 저희 아이들이 제일 피해보는 게 평준화 때문입니다. 아무도 촉대를 매실 분들이 없어요. 제천에는. 제가 교육장님한테도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저희 교장 선생님들 4분 같이 모셔서 말씀 좀 나누면 안 될까요? 교장 선생님이 안 될 겁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교육장님이 제천 교육장님한테 여쭤보니 무너집니다.
안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제발 저희 제천의 평준화를 위해서 제발 좀 노력 좀 해주시고요. 저희 그 다음에 그 캠퍼스형 고등학교는 장기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 저희 제천 정말 불리한 게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재상이 바뀝니다. 인재상이 지금 현재의 인재상은 창의적 인재입니다. 근데 저희 밑에 단계 아이들은 창의 융합형 인재입니다. 더 이상 달달달 외우는 인재가 필요 없고요. 저 되게 좋아하는 분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 되게 멋있잖아요. 화성에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전기차 만드시고 그분 되게 멋있잖아요. 저 그런 분 우리 제천에서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탄생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 창의적인 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저희 이 시대를 뒤따르지 못하는 제천 교육 과정을 좀 누군가 좀 책임 좀 지시고 단기적으로는 평준화와 그 다음에 아까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재고, 여고, 제1고 저희 이렇게 각 학교 특색에 맞는 그런 노하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저희 일반고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그거를 첫 단계로 그거 먼저 시작해서 장기적으로는 공동교육과정까지 하고 그 다음에 잊지 말아야 할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에도 놓치지 않으려면요. 일단 대학 입시가 제일 중요한 건 물론 저도 아닙니다. 저도 건강한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제천에 있는 아이들, 저 꼬마 아이들 4학년, 3학년 애들 지나가면 너무 좋지만 불쌍하게 봐요. 제가 그 아이들 앞으로가 미래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근데 그런 아이들을 다 저희가 품으려면 일단 저희 제천은 첫 단추가 안 껴진 거예요. 입시 진학에 대한 게 일단 마무리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부만 하지 않아도 되는 친구들을 위한 뭐 진로 탐색이라든가 직업을 뭐 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그 소외된 친구들 있잖아요. 저기 북에서 너무 이게 생각도 안 나요. 그런 친구들이나 그 다음에 몸이 아픈 장애인 친구 그런 친구들을 위한 것도 대안으로 더 만들어서 가야겠죠. 근데 저희는 제천은 아직 첫 단추도 못 껴서요. 이런 것들을 빨리 확충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 한 번 더 일어나서 인사드립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빨리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한 가지 안으로 좀 정리를 다른 사람들은 워낙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 그 세명고 간담회 과정에서 세명고 관한 문제, 포함에 관한 문제는 제가 이야기 드릴 거고요. 단기적으로 그 평준화 관련된 도입에 관한 문제는 우리 저 과장님께서 지금 이제 충주 지역은 이번에 이제 진행 중에 네, 진행 중에 설문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지역사회가 합일치를 해야 되는 문제라서 이제 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좀 같이 듣고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 그 창의적인 그 교육과정 그 관련돼서는 우리 공동기자 선생님께서 잠깐 말씀을 좀 해주시고 이야기를 더 듣고 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간담회 일정은 그 교육위원회 제가 진행을 하려고 했었고 교육위원회 우리 그 담당 그 박준길 전문위원회와 같이 그 이야기했었는데 세명고도 이미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세명까지 다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어떻게 전달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진행 과정에 세명고도 포함돼서 진행하려고 했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두 가지 사안은 이따가 같이 좀 답변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하고 혹시 또 다른 말씀해 주실 거 말씀 주시면. 저희가 2018년 기사를 봤을 때 그 기사에 캠퍼스형 고등학교 문제가 나왔을 때 저희 세명고가 분명히 빠져 있었습니다. 그 빠진 이유도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이 제천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290점 이상의 아이들이 반 이상이 빠져나가는 이유는 이 세명고에 계시는, 그러니까 계속 계시는 선생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국공립에 계시는 계속 로테이션으로 가시는 그 선생님들이 잡지를 못해서 그 아이들이 제천에서 지금 많이 빠져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교육에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그 책임지셔야 될 분들 그 학교 자체에서 캠퍼스형 고등학교를 만든다고 하고 세명고등학교를 뺀다고 하니 저희 엄마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간담회가 왜 재고부터 시작이 됐는지, 왜 제1고부터 시작을 했는지, 왜 그 서열을 누가 매겼는지, 그 다음에 지금 평준화 하고 있는데 이 평준화는 지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이 못하는 평준화를 아이들이 시켰죠, 분명히. 세명고등학교에 290점 이상의 아이들이 오지 않다가 2010년 후반기에는 290점대 아이들이 지금 많이 오고 아이들 자체에서 지금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재고, 여고, 제1고, 세명고는
그냥 단 하나의 일반 고등학교지 어느 학교가 잘하고 어느 학교가 못한다 이건 아니라고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화 고등학교의 4개 중에 3개만 캠퍼스형 고등학교를 묻는다면 이 한 학교를 충북교육청에서는 이 한 학교를 버리실 겁니까? 김병우 교육감님의 그 어떤 그 생각을 보시면 뭐 하나이조차도 행복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세명대학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명고등학교는 이게 2019년 초에 얘기가 나왔다면 지금 이렇게 간담회가 진행되는 거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천고, 제천여고, 제1고 이 세 학교만을 계속 목표를 두고 2018년부터 계속 캠퍼스형 고등학교라는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건 처음부터 간담회든 뭐든 다 뒤집어 엎고 처음부터 일반계 고등학교 4개를 대상으로 캠퍼스형 고등학교를 진행해 주십시오. 지금 뭐 얘기를 좀 하면서 나중에 다 진행하고 답변을 하는 거구나. 한 두세 분 정도 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얘기를 하면서 해야지 조금. 예, 그러시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말씀 끝나셨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어쨌든 그 지역의 민의를 가지고 움직이는 또 지역의 그 지역민들이 명령을 하시면 그 명령대로 따라야 하는 그 선출직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을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고요. 거기서 오해를 하고 계신 것은 제가 뒤집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캠퍼스형 고등학교에 관한 그 차관과 제안은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2019년도에 시작을 해서 그 교육감님과 그 면담을 했고 제가 명문고등학교 관련된 그 논란이 진행될 때 이것이 왜 주로 충북 지역 명문고등학교나 미래형 고등학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 청주의 교원대 서대부고나 청원고등학교나 오성고등학교 이야기인 것 아니냐. 그럼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의 고등학교의 그 미래학교 모델에 관한 것은 어디 가서 이야기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제가 먼저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그 세종시나 이런 데서 2017년도부터 공동교육과정에 관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됐고 세종시가 이제 모델 거의 선진적으로 진행을 해서 지금은 한 3개 학교 묶어서 2021년도에 개교를 목표로 두고 진행하고 있는 공동교육 캠퍼스형 학교도 있습니다. 캠퍼스형 학교와 공동교육 과정을 좀 따로 진행 나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천에 해달라라고 요구한 것을 제가 먼저 시작을 한 거고 제가 2019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도교육청에도 여러 번 추천해서 설득도 하고 또 지금도 여전히 설득 과정에 있습니다. 완료된 것은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이 제천 지역에서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다른 지역에 먼저 선행될 수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지역이 50년, 60년 동안 다른 것들은 다 변해왔는데 정체되는 것이 교육시설과 교육 현안들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제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천은 좀 본격적으로 이 고민들을 좀 풀어내야 되겠다. 풀어내려면 기본적으로 각 학교에 특히 고등학교 관련된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의견 수렴 과정들을 제가 거치기 시작한 거고요. 그럼 어느 학교를 먼저 시작했냐, 먼저 시작하지 않았느냐에 관한 문제는 사실 저는 중요한 것 같지 않고 국립고등학교들은 국립고등학교들 나름대로의 고민들이 같이 있을 테고 사립고등학교도 사립고등학교들 나름대로의 장단점과 고민들이 같이 따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국립고등학교 먼저 진행을 하고 사립을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렇게 공동교육 과정이나 또는 캠퍼스형 공동교육 과정에 관한 미래형 교육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신다면 제가 더 적극적으로 어쨌든 의견을 받아서 더 왕성하게 제천 지역의 모델이 현실화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이야기는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그 전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는 저희 학교를 넣어주세요. 그냥. 지금 다시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의원님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는 건 저희가 이 학교가 사립이라서 보낸 것도 아니고 왜 국공립과 공립의 문제점과 사립의 문제점을 같이 보시지 않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고등학교를 보낼 때는 세명고등학교가 사립이다, 여고가 공립이다 이거를 따져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성적인지에 따라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바라는 거는 뭐냐면 도 의원님께서 생각을 해주실 때 여기는 사립이고 여기는 국공립이다 이게 아니라 일반계 고등학교를 같이 살려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있었으면 네, 좋겠고요. 맞습니다. 예, 제가 2019년부터 진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2018년 8월 26일자 충청일보에 보시면 김병우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진행하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부터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아마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세종시와 청주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아닙니다. 제 제천고등학교 제천고등학교 제일 고등학교로 나와 간담회 때 아마 있습니다. 간담회 때 나오니까. 저기 도 의원님, 넥슨 시장님하고 지금 저 캠퍼스형 그 공동교육과정 또는 캠퍼스형 학교를 전제를 하시는데, 그러면 의원님 생각에는 기존의 현재 여건에 4개 학교가 있는 데서 제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꼭 강력하게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 학교의 교육과정 특징을 조금 더 공동교육과정에 모아서 지금 이 세종시에 운영되고 있는 게 이 모델 아닙니까? 사실 토요일 날 학교 내 학교 밖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학교 밖은 강사들이나 대학 교수들이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 거에 다른 학교보다 강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실 장황하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을 이런 기회가 안 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별로 기울여서 보신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육과정의 일부지만 우리 학교에 가지고 있는 강점을 현재 여건에서 내 학교가 특징을 모아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을 하면 캠퍼스형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지금보다 진일보한 부분이 있는데 굳이나 캠퍼스형으로 그것도 제일고등학교 부지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추진되고 있는 내용은. 그래서 일부 학교마다 저는 하는 거에 취지를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마라 그러지만 저도 솔직히 저하고 가끔 통화하시잖아요. 그런데 교장선생님 저 세명고등학교 간담회가 일정이 있는데 언제 잡으실까요? 얘기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제가 솔직히. 제가 역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다른 학교는 3월 중에 2개 학교 다 끝나고 4월 중에 제일고등학교. 학부모님의 정서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1, 2, 3, 4에 대한 개념이 물론 오비라고는 우연히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저하고 통화하시면서 간담회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한 번이라도 하셨으면 저희도 날짜를 잡습니다 하지.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서열화 체계를 극복한다고 하는데 평준화로 제가 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여론을 받고 선출직에 계신 분들이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사실 강원도의 케이스를 보면 교육감님 말씀드렸어요. 최고의 명문이 강릉고등학교, 원주고등학교 아닙니까? 동문에서 얼마나 많이 반대를 했습니까? 그러나 지금 강릉시, 원주시 같은 경우에 각 학교의 교육과정 특징을 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론조사 저희들 당연히 따르겠지만은 이러한 지금 현재 여건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을 좀 더 고민하고 허심탄회하게 윈윈한다면 캠퍼스형이 아니라도 지역 아이들한테 대학 맞춤형 또는 교육과정의 완성도를 위한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혹시 제가 잘못 판단했는지 몰라도 캠퍼스형 학교를 하는 것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조금 그런 부분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은 정말로 기존의 4개 학교의 모델을 가지고 운영하는 건 안 된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그게 잘 되면 수용을 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아이들 입장에서 새로운 그 600억 영재학교 600억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시설에 저희도 우리 아이들이 학생 학부모들이 좋은 시설에서 공부하는 거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천 지역의 현안이 정말로 각 학교의 이러한 교육과정의 특징을 4개 학교가 잘 머리를 맞대고 모아서 컨트롤이 잘 된다면 또 조정이 잘 된다면 단기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지금보다 훨씬 진일보한 방법이 있다.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할 방법은 없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네, 저는 예. 교장 선생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하드웨어보다 먼저 지금 2017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그 공동교육에 관한 교과 과정을 소프트웨어를 먼저 만들어내고 그것을 시행하고 그것을 먼저 그 연습해보는 과정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이미 세종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아마 그것들을 준비하고 기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4개 학교가 지역의 4개 학교가 공동교육과정에 관한 그 프로그램들, 교과 과정들을 각 선생님들이 그 각자의
이 특성에 맞는 그 과정들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또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하는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시행하려고 노력하는 것, 공동교육과정에 관한 것은 저는 뭐 100%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드웨어에 관한 캠퍼스형 학교에 관한 것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장기적인 문제입니다. 캠퍼스형 그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숙제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아마 그 도교육청에서도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기획안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이 사립이든 공립이든 아마 그 같이 교육과정을 엮어내기 위해서 아마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아마 여기 4개 학교만이 아니라 단양에 있는 단양고등학교까지 모아서 5개 학교를 묶어서 클러스터화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처해져 있는 문제이고 당장 고민해야 될 문제이다라고 보는 거고, 캠퍼스형 그 공동교육과정에 관한 것은 이제 우리가 그 교육시설과 관련된 닥쳐진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고, 저는 두 개를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교육 과정에 관한 것은 변호사님이 제안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저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걸 받아들여서 그걸 제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의 문제는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세명고등학교 여론이 또 학부모님들의 의견들이 도교육청에 그대로 잘 전달될 수 있게끔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그것이 제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조금만 아까 우리 학부모 회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1학년 우리 회장님 합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평균화 관련 말씀하신 내용은 어쨌든 평균화는 법적인 진행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 이제 학교 서열화나 실제 평준화된 지역의 아이들이 대학 입시에 일정 부분 또 더 유리한 측면도 있고 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충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어쨌든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 여부가 아마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천은 지금 현재 4개 학교가 있는데 아까 1학년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평균화가 지금 되고 있어요. 사실상. 학교의 어떤 장단점을 따져서 가지 이제 이 서열화로 움직이지는 시스템이 거의 지금 무너졌다라고 할 정도로 오히려 거꾸로 제천고가 오히려 지금은 더 거꾸로 지금 밀리고 있다라고 느낄 정도로 지금 많이 변화되고 있고, 또 그 중에서는 우리 세명고등학교가 또 사립학교로서의 그 장점을 살려서 입시에서 일정한 성과를 내주는 그런 부분들도 대천 지역의 사실상의 평준화를 주도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평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여론도 있다면은 충주처럼 일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는 방안들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약간의 아주 강한 오해는 아니지만 약간의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지금 이제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이제 고교학점제가 2023년부터 사실상 모든 학교로 확대되고 2025년 정도 되면 완전 이제 정착화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지금 정책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 고교학점제는 결국은 이것 때문에 공동교육과정이 있는 거예요. 고교학점제를 하기 위해서 공동교육과정이 운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목적 하에서 캠퍼스형 학교라는 것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이런 공동교육과정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완성시켜가는 과정 속에서 캠퍼스형 학교가 좀 더 효율적이다. 학교가 좀 근거리에 위치하는 것이 이런 교육과정 운영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런 캠퍼스형 학교를 만드는 것은 극히 제한이 된다는 거죠. 지금 학교 아까 말씀하신 학교 하나 만드는데 500~600억이 들어갑니다. 학교 하나 새로 설립하는데, 그럼 500~600억이 들어가는 이런 학교를 자, 대한민국에 한 2,000개 정도 있는 학교를 다 캠퍼스형으로 만들어 하고 다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조 원의 돈이 들어가고 학교를 다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역이 세종시가 그래서 앞서가는 것이, 세종시는 신도시고 새로 학교를 설립하는 과정 속에서 아예 배치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진행해보자. 그래서 이제 세종시가 조금 더 우리보다 앞서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 충북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다 학교들이 산발적으로 떨어져 있는 이런 그 구도시 체제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저희 충북은.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처럼 그런 형태의 캠퍼스형 학교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재원도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저희들은 현재 일정한 거리로 떨어져 있지만 이 과정 속에서도 공동교육과정 운영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동교육과정을 제천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현재 시스템 속에서 운영한다. 당연히 세명고도 그 중심축에서 또 이로 세명고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다 활용해가지고 하지 세명고는 40여니까 빼놓고 공립 3개 학교만 공동교육과정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게 저희들 생각을 안 합니다. 당연히 그거는 같이 저희들이 고민하고 아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죠. 그럼 단양 같은 경우는 일반 계고 하나가 떨어지는 단양고는 도저히 어떻게 오냐 하는 게 단양까지 오히려 포함해서 북부권의 5개 학교가 공동교육과정 운영하는 방안 그리고 그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오히려 중심축에는 제가 볼 때는 세명고가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세명고가 그동안에 사립학교로서 대학 입시에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많이 쌓았고 또 세명고등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많은 강점들이 오히려 인근에 있는 공립 일반계 고등학교에 오히려 더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더 많이 있다고 봐요. 저희들은 또 그게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는 전국적인 모범 사례들을 찾아와서 또 전공을 시켜야 되겠고 지금은 아직 그 좀 초보적인 단계지만은 공동교육과정이 일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지금 운영되고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걸 더 점점점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는 시설적인 기반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해요. 아이들이 다른 학교에 가서 수업하는 걸 좀 싫어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공동 커뮤니티 같은 것들도 좀 필요해요. 그런 것들도. 그런 것들은 또 자치단체와 저희들이 또 협조를 또 해야 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들이 거의 다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교육청이 그걸 지을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이 안 되니까 기초자치단체나 이런 자치단체가 평생교육시설 같은 것들을 지어서 그걸 학교도 같이 이용하게끔 해준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자치단체하고도 계속 협력을 해야 될 그런 과정이고 그래서 캠퍼스형 학교가 얘기 나온 것은 그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던 속에 아까 이제 박성은 의원님 말씀은 이게 이제 청주나 이런 데에서 먼저 하는 것보다 제천이 가급적이면 그동안에 교육에서 많이 소외받았으니까 좀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부모님들한테는 정말 죄송스럽지만은 저희들이 사립학교를 막 이전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교육청이.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제천고나 제천여고가 건물이 한 50년이 되고 어차피 이거 뜯어가지고 새로 지어야 될 상황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차제에 이런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하고 지금 고민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견들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고 그게 뭐 저희 정책으로 지금 수립이 되어서 그게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의견들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게 제대로 의견이 수렴되려면 내년 정도까지는 수렴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올해만 가지고도 저는 부족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나서 제천 지역에 큰 이견 없이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이 되더라도 이게 진행이 되려면 적어도 2, 3년은 걸리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도합 한 4, 5년 정도는 걸리는 박성을 의원님 임기 기간 중에도 끝이 안 나고 우리 교육감님 임기 기간 중에도 끝이 안 납니다. 그러나 이게 그 이후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라면은 저희들이 5년, 10년 계획을 가지고 한번 준비해 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늘 세명고 입장에서 충분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여고 같은 경우에 본과는 제가 알기에 네, 맞아요. 20, 30년 정도 된 걸로 알고요. 결과는 조금 연한이 예, 됐습니다. 저는 여고나 제고가 건립되는데 저도 제천고등학교 24입니다. 예. 이철수와 저하고 동기입니다. 그래서 각 학교의 교장을 맡고 있지만 있을 때도 서로가 인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좋은 시설에 대한 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다만 제천고등학교 일부 동문회도 사실 학교의 시설에 대한 부분이 리모델링 되는 거에 대해서 동문들은 다 찬성하겠죠. 그러나 사실은 관심이 좀 떨어졌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폴리텍 대학이 한 3년 비었을 때 폴리텍 대학에 가서 이동을 해서 수업을 받고 제고에 건축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노동부의 관할인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폴리텍 대학으로 갔더라면 좋은 시설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은 놓친 게 좀 아깝죠. 그래서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은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 학부모들도 사실은 의견을 물어보면 저희도 지금 31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좋은 시설에 가서 공부하는 거를
우리 학교 학생, 학부모들도 사실은 다 원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책적인 거라든지 법규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캠퍼스 공동교육과정을 추진을 한다면 저희 학부모님들 생각은 우리도 4개, 제천에 달랑 4개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으니까 4개 고등학교가 정규 교과가 됐든 방과후가 됐든 학습이 토요 방과후가 됐든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까 맞죠. 말씀드렸다시피 예. 향후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또는 내년에라도 저희들이 그거는 교육과정팀에서 그러니까 진행할 여론을 거고요. 검토하실 때 저희 학교도 예, 캠퍼스형으로 제가 이제 간다면 그 교장선생님 함께 검토를 말씀하셨는데,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예, 드립니다. 교장선생님 말씀에 그걸 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요. 제천의 공립고 3개가 캠퍼스형으로 묶이면은 세명고는 사립이기 때문에 소외될 수밖에 없고 위치적으로 그러다 보면은 이런 공동교육까지 운영이나 이런 데에서도 결국은 세명고만 따로 떨어져 나가고 3개 공립고등학교만 진행을 할 것 같으니 대단히 우려가 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반대한다. 뭐 그런 취지로 제가 지금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그거 더 보시고. 그러려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려면은 큰 틀에서는 제천 지역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고민을 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저희 교육청에서는 고민이 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고3 또래 아이들이 제천이 1,900명입니다. 한 연령대 아이들이 지금 한 15년 지나면 700명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4개 학교를 유지하고 또 3개의 특성하고 유지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그 안에 저희들 검토 속에는 그까지도 고민할 특성하고는 일정하게 통합을 좀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공립학교가 저렇게 묶여질 경우에는 이후에는 그 학교들이 이후에는 통합까지 가능까지도 저희들 염두에 안 둘 수 없어요. 그 사립과 공립을 통합할 수는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중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내다보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천에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700명이에요. 이 700명으로 7개의 학교 유지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15년 후에 나타날 일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저희 교육청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고민 속에서 이런 내용도 이제 나왔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이게 지금 어느 하나의 정책으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진행 과정이 아니고 의견을 이제 모으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세명고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얘기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네. 저희 정책에도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아니 잠깐만 한마디만요. 그래서 저희 국장님을 모신 게 저희 세명재단 국장님을 모신 게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시작하는 시점에까지 저희 세모가 배제되지 말고 같이 좀. 지금 이제 학교가 통합되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국장님께서 참석하셔가지고 디테일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관한 것까지는 굉장히 시기상조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하려면 완급 조절도 좀 필요하고요. 또 여론 수렴 과정들도 좀 거쳐야 하는데 사실은 지금 아까 잠깐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립고등학교를 먼저 하고 세명고를 나중에 한 이유도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차별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어쨌든 국가에서 사립고등학교와 공립고등학교를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국립고등학교를 따로 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립고를 운영하는 그 방법과 행정과 법적인 근거, 공립고등학교를 운영하는 그 법적인 근거와 이런 것들이 틀리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난 단지 먼저 진행했을 뿐이지 행정적 접근을 했다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진행하기에는 그만큼 고민의 그릇이 크지 않습니다. 물론 저조차도 그만큼의 고민의 그릇이 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런 정도의 입장 표명을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듣고 또 이제 저도 그런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도교육청도 아마 비슷한 이야기 정도 외에는 제가 보기엔 더 이상 진행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네. 저기 하군이 위원장님도 이런 기회에 의견을 좀 하실 말씀을 좀 하시죠. 듣기만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간담회를 공교롭게도 제일 늦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다른 학교, 대구여고, 제일고에서 하는 간담회를 저희가 이런 캠퍼스 고등학교에서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가 있었으면 저희한테 지금 거기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가 좀 궁금하고 사실요. 아까 전에
여기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사실 지리적 조건으로 봤을 때는 멀지 않습니다. 그죠? 만약에 뭐 지금 뭐 여고 재고가 뭐 움직인다는 뭐 그런 얘기 들려옵니다. 저희들도 뭐 접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저희도 세명부도 배제 인수위는 저희들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뭐 30년, 50년을 떠나서 제1구 옆으로 가시게 되면 세명부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저희들도 원초적인 거를 제안하기 앞서서 저희들도 왜 같이 가려면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법인에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세명대학교 동문회장도 계십니다. 이 자리에. 그래서 지금 학생 수가 자꾸 준다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법인하고도 얘기를 해갖고 지금 뭐 시청, 법인, 교육청, 학교 이렇게 하셔갖고 토론을 한번 하셔갖고 뭐 어차피 이슈화를 만들어갖고 지금 세명대가 인원이 좀 줄잖아요, 그죠? 그런 건물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활용해서 뭐 나머지 3개 학교가 예를 들어서 뭐 10년을 건다고 생각하면 여기에서 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뭐 대토를 해갖고선 그쪽으로도 여기 있는 땅을 바꿀 수도 있는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부지가 넓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말고도 뭐 엄청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활용해서 또 좀 생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 아주 법적인 문제고 막 그런 수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좀 자, 예를 동문회는 들어서 그 부분이 가셔야 된다면 자, 시간이 없어요. 부분이고요. 뭐한 가지 동문회 대표성 얘기 좀 아까 해주세요. 국립 3개교가 박성현 의원님 뭐 주관해서 갔지만은 무슨 결론을 낸 건 아무 학교도 없습니다. 결론을 낸 게 아니라 처음 이런 방향에 대한 소개를 하니까 그 안에서도 찬반 뭐 의견들이 다양하게 말씀들을 하시던 그 의견만 수렴한 거예요. 수렴하고 오늘 이 자리가 네. 제일 깊은 곳이 가시는데.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걸 좀 공론화하고 뭐 공개적인 토론회도 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하는 영화로 보면은 영화 곧 개봉할 테니까 좀 많이 오십시오 하고 이제 광고하는 정도 수준의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받은 느낌은 세 개 학교의 약간의 온도 차이가 좀 있고 그 다음에 학교 구성원들의 온도 차이가 커요. 제가 가본 느낌으로는 일단 제1고는 그 장소에 있으면서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제1고 동문들 입장에서는 제1고 동문님들은 그 땅이 자기들 땅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국가 땅인데 어쨌든 우리 땅에 왜 딸 학교가 들어와 하는 그런 느낌도 살짝 있었지만 제1고는 뭐 크게 좀 밋밋한 것 같아요.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하는 정도의 분위기고 거꾸로 오히려 여고가 약간 처음에는 좀 제천 여고가 그래도 이 지역에서 전통 있는 여고인데 하는 그런 생각이 약간 있는 것 같고 거꾸로 재고가 좀 적극성을 약간 가지는 것 같고 재고가 요즘 여러 가지 많이 어려운 일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제가 받은 느낌이고 그 안에 구성원들의 생각은 동문님들은 대부분 다 반대예요. 동문님들 옛날에 오랜 전통 우리가 다녔던 학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적극성을 보이는